안녕하세요. 코드마인드 노상훈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화이트박스 테스팅이 완전 자동화가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해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 콘콜릭 실행 기술을 기반으로 해갖고 자동 테스트 도구를 개발했는데요. 이 도구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 보면은 이 도구는 기존 테스트 도구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이 콘컬릭 실행 기술 자체가 아직 상용화되어 갖고 시장에 나와 있는 게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 갖고 굉장히 이제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갖고 이 저희 도구에 들어가 있는 이 콘컬릭 실행 기술에 대해 갖고 소개를 드리고 이 기술을 접목해 갖고 만든 저희 도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화이트박스 테스팅 자동화라는 게 왜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 갖고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가장 핵심이 되는 심블 테스팅 기술이 어떤 원리를 동작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접목된 완전 자동 도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지에 대하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빌 게이츠는 우리는 이제 소프트웨어 인더스트리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테스팅 인더스트리에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테스트하는 테스트 엔지니어의 수하고 지금 디벨로퍼의 수하고 이게 거의 이제 동등한 수준이 됐다. 그리고 실제 코드보다 테스트 하니스를 작성하는 코드가 거의 3배에 이를 정도다라고 그걸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소프트웨어가 이게 규모가 커지고 점점 복잡해질수록 이 테스트에 들어가는 비용도 같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갖고 이런 뭐 자동차 소프트웨어라든가 항공 소프트웨어처럼 이런 크리티컬한 소프트웨어에 대해갖고 테스트를 줄여갖고 비용을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였던 표처럼 이 테스트 비용은 기하급수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인간이 수작업으로 테스트를 다 하기에는 좀 이제 무리에 온 그런 단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뭐 테스트 오토메이션이나 오토메이트 테스팅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먼저 블랙박스 테스팅하고 화이트박스 테스팅에 대해 비교를 해보자면은 블랙박스 테스팅은 이렇게 코드의 내부를 안 보고 외부에서 그냥 랜덤하게 값을 넣는다던가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테스트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런 간단한 코드에 대해서도 지금 어설트에 해당하는 저런 에러를 이제 트리거하는 거가 이제 결국 테스트에서의 목적인데 이런 간단한 코드에 대해서조차도 블랙박스 테스팅을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넓은 입력 공간을 가지기 때문에 거의 1억 번 이상의 테스트를 통했고만 그 에러를 트리거할 수 있는 그런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화이트박스 테스팅은 코드를 들여다보고 이 조건식을 보고 x는 10만이고 x는 g보다 작다. 이런 조건을 보고 앞에 g는 2 times y라는 이런 문장을 보면서 얘가 x는 10만이 되고 y가 5만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런 에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를 테스트 엔지니어가 코드 리뷰를 하고 직접 넣고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샘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이트박스 테스팅이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거는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럼 이런 화이트박스 테스팅을 수동으로 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도와주는 도구가 이제 C 유닛이라는 도구가 있는데요. 먼저 코드가 주어지게 되면 이 코드를 테스트 엔지니어가 코드 리뷰를 하고요. 그걸 기반으로 테스트 케이스하고 테스트 하니스를 작성을 합니다. 테스트 케이스는 어떤 입력값이 주어졌을 때 어떤 출력값을 내면은 얘가 어떤 에러 상태가 된다라는 그런 스펙 같은 것들을 직접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테스트 하니스는 이 테스트 케이스에 해당하는 그 대상 함수를 실행시키는데 그냥 실행이 되지 않고 앞에 이렇게 사전 작업들 같은 것들을 해줘야지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해주는 이런 드라이버 코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나서 이 C 유닛을 이용했고 동작을 시키면은 이게 어떤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 실패했다, 성공했다, 뭐 테스트 다 통과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요거를 지금 테스트 오토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저런 코드 작성 부분은 사용자가 직접 다 작성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저쪽이 다 수작업이 들어가는 부분인 거고요. 화이트박스 완전 자동 테스팅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모든 하니스 작성부터 테스트 수행까지 모든 부분을 다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상태인 거죠.
그러면은 이 테스트 하디스를 작성해 주는 그런 도구는 없냐? 이런 것들은 테스트 필드 쪽에서는 꽤 있습니다. 근데 테스트 케이스까지 자동으로 생성을 해 주는 도구는 진짜 랜덤으로 생성해 주는 그 휴리스틱으로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지금 저희 도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심볼릭 익스큐션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자동으로 테스트 케이스까지 생성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앞에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제 빌드를 하고 뭐 하니스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생성을 하고 하는 지금 단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테스트 단계에서 테스트 케이스가 지금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테스트가 수행이 되는 단계까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 코드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코드 리뷰를 통해 갖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코드의 테스트 케이스들을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럼 어떤 입력값이 들어갔을 때 어떤 에러 스테이트가 났다 이런 것들을 이걸 통해 갖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화이트박스 자동 테스팅 기술은 지금 일단 단위 테스팅 기술을 단위 테스팅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심볼릭 테스팅을 이용해 가지고 테스트 케이스를 제네레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제네레이트 하는데요. 여기에 사용되는 이 심볼릭 테스팅이라고 하는 기술은 지금 심볼릭 익스큐션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해 갖고 만들어지는데, 이 심볼릭 익스큐션은 뭐 기호 실행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게 정적 기호 실행과 동적 기호 실행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동적 기호 실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실제 코드를 실행시키면서 기호 실행을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우리는 콘콜릭 실행이라고 합니다. 이 블랙박스 테스팅하고 심볼릭 테스팅하고 이제 차이가 크게 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은 블랙박스 테스팅은 한번 딱 실행을 하고 나서 그 테스트된 결과가 다른 테스트를 하는데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심볼릭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실행 과정 자체를 기호화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기호화된 식을 계산을 해가지고 다음 테스트 케이스를 계산하는데 영향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뭐 분기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이 분기에서 다른 분기로 내가 패스를 받고 싶다.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이 테스트 케이스, 이 익스큐션 패스를 만족시키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줘라는 형태로 이제 접근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것이 이 SMT 솔버라는 건데요. 이 SMT 솔버라는 거는 뭐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조건식을 풀어주는 그런 계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정티브 노멀 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x1, x2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명제들에 해당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갖고 뭐 not, 뭐 and, or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조건식을 만들고, 여기에 대해갖고 셋 솔버 쪽에 주게 되면은 이 조건식을 만족하는 각각의 그 명제들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바로 저희가 사용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게, 저희는 뭐 산술 연산 같은 것들도 되게 많고 뭐 배열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셋솔버로, 물론 셋솔버에서 알 수 있는 이런 조건식으로 바꿀 수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복잡해지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이 셋솔버에다가 그러한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확장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SMT 솔버는 그런 이제 시어리 솔버라고 하는 것들을 확장한 셋솔버 쪽에다가 시어리 솔버를 확장한 그것을 지금 SMT 솔버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 이제 그런 심볼릭 익스큐션들은 이러한 SMT 솔버를 이용해 가지고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심볼릭 테스팅이 실제로 어떤 과정을 통해 갖고 이루어지는지를 간단하게 보자면은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순서도가 이제 코드고요. 오른쪽에는 그걸 이제 트레이스할 수 있는 이제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컨크리트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코드가 실행이 될 때 그 실제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심볼릭 스테이트는 그거를 기호화 시켜갖고 표현한 상태를 이 심볼릭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지금 x하고 y를 이제 편의상 0이라고 지금 주겠습니다. 그랬을 때 x하고 y는 임의의 심볼 알파하고 베타로 이제 할당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는 거는 이 x하고 y가 이 알파하고 베타가 이제 적절하게 주어지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거는 이제 가변적으로 나중에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새로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할당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패스 컨디션이라는 거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지금까지 거쳐온 이 패스가 어떤 조건이 만족했을 때 도달하게 되느냐라는 걸 표현하게 되는데요.
지금 초기 상태에서는 그냥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true로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g는 2x y라고 하는 이 코드를 실행시키게 되면은 y가 지금 0이고 이거의 2배에 해당하는 코드는 0이기 때문에 x, y, g는 다 지금 0인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근데 심볼릭 상태에서 보게 되면 약간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x가 알파, y는 베타인데 g라고 하는 거는 y의 2배를 한 그 값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g는 2 times 베타라는 이러한 심볼릭 상태를 갖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여전히 패스 컨디션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000이 주어졌을 때 지금 그 다음 실행되게 되는 거는 결국은 x는 0이기 때문에 10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OK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이때 패스 컨디션은 알파는 10만이 아니다 라는 이런 패스 컨디션이 수집이 되게 되는데요. 알파는 x가 알파이기 때문에 지금 알파는 10만이 아니다 라는 그런 조건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가 끝났어요. 이걸 가지고 다음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미 직선으로 내려오는 이 테스트 케이스를 봤기 때문에 x가 10만에서 true로 가는 이 조건을 하면은 조금 더 괜찮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걸 위해 가지고 알파가 10만이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알파는 10만이다라는 조건식을 가지고 SNT 솔버 쪽에다가 이게 만족하려면은 알파하고 베타가 각각 어떤 값이 돼야 돼라고 물어보면은 알파는 10만이고 베타는 0이면은 이게 만족해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가지고 알파가 10만이니까 그걸 x에다 놓고 베타가 0이니까 그걸 y에 놓고 해갖고 10만 0이라는 새로운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다시 10만과 0을 가지고 테스트 케이스를 실행시키게 되면요. 여기까지는 뭐 크게 이제 차이가 없고요. 여기에서 이제 조건식으로 들어가게 될 때 알파가 아까 전에는 10만이 아니었다라는 조건이었는데 지금은 true로 가면서 알파가 10만이다라는 그런 패스 컨디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x, y가 각각 10만 0인 경우에 지금 y하고 xg가 각각 10만과 0이기 때문에 지금 xg가 지금 false가 되는 그런 지금 조건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냥 OK로 빠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 갖고 x가 g보다 작다라는 경우는 결국은 알파가 2 곱하기 베타보다 작다라는 이 조건인데 요거의 니게이션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알파가 2보다 베타에 곱하기 2에 그거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알파는 10만이다라는 조건과 지금 새로 만들어진 이 조건식이 AND로 해갖고 추가된 확장된 이런 조건식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에러 상태를 가기 위해서는 다시 여기에 x는 g보다 작다라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조건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거를 이 패스 컨디션을 살짝 변형을 시켜가지고 두 번째 조건을 니게이션 시켜가지고 알파가 2 베타보다 작다라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SNT 솔버에 물어보면은 알파는 10만이 되고 베타는 5만 1이면은 이 조건이 만족해라고 알려주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다시 x, y에다가 10만과 5만 1을 놓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실행시켜 보면은 쭉쭉쭉 가가지고 결국은 에러를 트리거하게 되는데 아까 그 블랙박스 테스팅에서는 그게 거의 1억 번 이상을 실행시켜 갖고 도달할 수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단 3번 만에 지금 여기에 도달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심볼릭 익스큐션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만든 요 코요테 도구는 C와 C++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지금 요 지금 데모로 보여주고 있는 이거는 저희 지금 코드마인드 부스에서 실제로 설치되었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가지고 그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코요테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는 이런 C 유닛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거하고는 사실 비교도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일일이 그거를 다 코드를 작성해 가지고 그 테스트를 수행하는 거하고 자동으로 만들어져 갖고 하는 거하고는 좀 그냥 개발 속도 자체가 완전히 다르겠죠.
그래갖고 지금 10배 이상의 그런 생산 향상을 보이고, 특히 이게 코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효과는 이제 드라마틱하게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코드 커버리지 향상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규모가 커지게 되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놓치는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하는 부분도 있고, 복잡한 부분에 대해 그 테스트 엔지니어가 그 커버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자동 도구를 이용했을 때 좀 더 효과가 좋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이 화이트박스 테스팅은 결국은 이제 이런 민감한 소프트웨어 테스팅에서는 필수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프트웨어가 점점 이제 고도화되고 복잡화되고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간의 테스트 방법으로는 좀 이제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제 수작업은 그만하고 좀 이제 자동화 시켜갖고 테스트를 하자, 이런 시점이 오게 된 거고요. 이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도구들을 만들었는데, 이런 도구가 이제 물론 이제 빌드 세팅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사실은 사람이 세팅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간단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진짜 아까 전에 드래그 드롭하고 시작 누르면은 그냥 테스트가 되는 것처럼 완전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심블 테스팅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테스트 케이스 제너레이션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 하네스 생성을 통해 가지고 조합해 가지고 유닛 테스팅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도구를 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자동차 전장 소프트웨어하고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곳에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수행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 받겠습니다.